안녕하세요. JD부장투자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04% 폭락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투자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캐나다 50bp 인상 의미,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04%, S&P 500 지수는 0.74% 떨어졌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04% 폭락,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순학 신입 총리가 되고 영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으로 가면서 금융시장은 파운드화 강세, 달러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약세의 원인은 연준의 데일리 총재의 피봇과 12월 50bp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은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번 100bp를 올렸고 이번에도 75bp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50bp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 사람이 캐나다 가서 부동산을 사재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신중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피봇 때문에 연준도 이번에는 금리를 덜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으며 나스닥 등의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었죠. 그러나 이런 호재를 나스닥은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알파벳과 MS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9%와 7%가 각각 폭락한 것입니다. 알파벳은 어제 실적 발표 직후 6% 떨어졌고 MS는 2% 떨어지고 있었는데 본장이 열리고 더 떨어진 셈입니다. 잡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스닥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하락, 달러 인덱스 하락, 금리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중앙은행의 피봇 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빅테크 실적만 받쳐준다면 아마도 나스닥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애플, 아마존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애플 어닝과 연준 피봇으로 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피봇을 안 합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면 분명 154.71달러를 넘어가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9.35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오전에 애플이 3.6%만 오르면 달러 50%를 모두 애플에 몰빵 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V자 반등 리밸런싱 해서 애플 10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이 피봇을 안 한다면 매파라는 얘기가 되고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환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가 자산에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율로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또 올라가니 총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떨어지며 애플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 154.71달러 넘어가면 애플 100% 가져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연준이 두 번째는 피봇을 합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154.71달러를 넘어가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준이 피봇을 하면 비둘기파로 바뀌었다는 얘기이고 금리를 덜 올리거나 동결하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올라가나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총 자산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준이 피봇을 하면 달러원 환율이 1,100원 대비 30%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아지며 자산이 크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피봇한다고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00원대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가 오르고 환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시나리오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 154.71달러 넘어가면 애플 100% 가져가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리고 연준이 피봇을 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나면 당분간 154.71달러를 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117.41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30%까지 떨어지니까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지니까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50, 애플 50, 달러 50인데 60대 40, 애플 60, 달러 40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주식을 늘리는 면에선 좋습니다. 마침 시가총액 2등인 MS도 어닝 쇼크가 났기 때문에 1, 2등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실적이 아주 안 좋다면 2등과 1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피봇하지 않는다면 매파라는 얘기가 되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크게 올라서 애플이 떨어져도 총 자산은 또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플 127.41달러에 자동 매수 걸어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피봇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연준이 피봇을 하면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았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달러원 환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주가 떨어지고 원화표시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애플만 혼자 떨어지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아주 심한 어닝 쇼크가 아니라면 다른 주식 오를 때 묻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플 127.41달러에 자동 매수 걸어놓으면 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왔지만 결론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154.71달러 애플이 넘어가면 그때는 애플 100%, 127.41달러 밑까지 내려가면 애플 10% 더 사며 포지션은 애플 60%, 달러 40%입니다. 매뉴얼만 따른다면 심플하게 주가만 보면 됩니다. 내일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 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도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04% 폭락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